예,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드 머스킹이라고 하고요. 일단 저희 소개를 먼저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어, 자바스크립트 중심 웹 관련 기술을 이제 좀 많이 다루고 꼭 그건 아닌데 뭐 일렉트론도 할 거고 IoT도 할 거고 이제 모바일 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도 다룰 건데 일단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외국에 있는 그 최신의 트렌드나 핫 트렌드를 조금 더 빨리 그 국내 개발자들한테 전달하려는 그런 목적을 큰 그림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이트를 약간 소개를 먼저 하면 저희 일단 약간 매거진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디엄인데 사이트는 지금 만들고 있고요. 여기 최근 콘텐츠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크롬 60이 어떤 변경점이 있었는지 주로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그 외에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 가면 간단한 최신 뉴스들을 제가 약간 코멘트 적어가지고 보여주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작업한 것 중에 보면 Next.js로 만든 PW 앱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가끔씩 제 친구인 제 친구 빌레오 라우가 소개도 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저희 지금 이 비디오는 사실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단미디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좀 부럽게 솔직히 부러워요. 걔네들이 프레임워크 오너나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막 내가 왜 이렇게 꿀고 올해는 뭐 할 거고 뭐 이런 것들 보여주는데 저희는 이제 대신에 그런 걸 듣고 정리해서 또 해주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켄타 열심히 까먹었다. 예, 뭐 그분 제가 좋아하는 사람 진행하는 지금은 안 하는데 자바스크립트 에어가 예전에는 이제 단미디어 역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리뷰어 같은 에디 오사만이나 이런 애들이 진행하는 이런 비디오 쇼도 있고요. 이런 데서 좀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핫 트렌드 같은 거 이제 비디오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하고 뭐 사이트도 어떻게 찾아보고 최신 뉴스들 어떻게 접하는지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꾸준히 하던 게 있는데 크롬 변경에 뭐 어떤 변경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데모나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변환하고 예전에 이 비디오 만들 때는 정말 칼같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충 설명하고 뭐가 추가됐냐면 다이나믹 임포터 추가됐어요. 화면 크겠죠. 임포트 지원하는 거 이제 다 아실 텐데 이제 프랑스 통해 가지고 걔 모듈이 언제 딱 임포트 되는지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익스포트 된 거 가지고 어떤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드 JS 하는데 클릭드 JS 보면 간단하게 그냥 원래 익스포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소스는 다 GitHub에 있거든요.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나믹 임포트 가서 보면 예제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원래 사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프리로딩을 하거나 뭐 이제 무조건 페이지가 로딩될 때 한 게 아니라 버튼을 눌렀을 때 애드 이벤트 때 클릭 때 그걸 다이나믹 임포트 때 할 수 있어요. 뭐 이제 진짜 리소스 뭐 코드 스플리팅에도 번들렁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게 좀 정착이 되면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은 어싱크 이터레이터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거 자세한 거는 이거 제이크 아크발트가 쓴 그 블로그가 있어요. 가서 보시면 실제적인 예제들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링크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는데 코드를 잠깐 보면 이제 얘가 제네레이터거든요. 여기 보시면 별표잖아요. 제네레이터고 여기 랜덤 값을 하나씩 불러들여서 얘를 다 해서 리턴해서 찍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쪽에 실제 그 이터러블 객체를 리턴하니까 뭐지? 넥스트 불러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넥스트 불러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웨이 어웨이 아니 어싱크
포르프 지원하기 때문에 이터레이터 지원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돌리면 실행 자체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씩 불러주는 코드들인데 이걸 제네레이터랑 폼을 통해 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좀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마 9.5 넣으면 멈추는 건데 안 멈추냐? 넘어가죠. 네. 되게 좀 예를 들어 막그 정크 데이터, 큰 데이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받는다든지 여러 군데서 받는다든지 이럴 때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되냐면 이제 진짜로 파이널리가 추가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잘 된 경우 안 된 경우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히드로딩 스피너 뭐 두 군데 했어야 되는데 이제 파이널에서 다 클린업 할 수 있게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할 수 있게 자 지원하게 되죠. 이제 뭐 딴 거는 이제 오버스크롤 비헤이버 해가지고 스크롤 했을 때 전체 리로딩 안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 좀 추가됐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크롬 63에서 변경된 거예요. 작년 마지막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아마 또 더 나올 거고요. 63은 스테이블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됐다. 포미션 UI 체인지 됐어요. 이게 원래 밑에 안드로이드 크롬 쓰면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다이얼로그 모달로 막 떠서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 퍼미션을 그냥 다 블로그 시켜버린다. 97% 정도. 그래가지고 푸시 노티피케이션 자체가 좀 기능이 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갖고 좀 아예 눈에 띄게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그냥 창 밑에 떠도 그냥 바로 딴 일 해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예전에는 창 밑에 이렇게 쇽 떴다가 팝업 떴다 사라졌는데 지금 아예 그냥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정도로 딱 돼 있어요. 토스트? 네, 또 옛날 토스트였는데 지금은 모달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여기까지가 변경된 점이고요. 뭐 다이나믹 임포트 뭐 뒤에 이제 패키지 번들링 가면 좀 더 얘기할 텐데 이제 임포트가 굉장히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거 약간 뒤에 좀 다룰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게 뭐냐면 요새 지금 갑자기 번들러 쪽에서 업데이트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거 한번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 마크가 파셀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나오나요? 이거를 크게는 못하는 거죠? 저를 클릭하면 아마 클릭을 하는 거야? 제 얼굴, 제 그 화면만 클릭. 근데 이 풀스크린이 아니에요. 여기서 풀스크린 아닌데? 이게 풀이에요? 제가 예, 그게 풀이에요. 이게 풀이구나. 더 풀이 안 되는 건가? URL이랑 탑? 아니면 제가 여기서도 화면만 뜰까요? 아니 그냥 이게 저희 이제 그 뭐지? 어차피 원격으로 하게 원격으로 할 되더라도 거라서 아마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잠깐만요. 됐다.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근데 넘어갈 거라서. 예, 그래서 번들러 이번에 새로 나온 거 파셀을 한번 네. 마크가 제가 파셀을 공부를 해서 좀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뭐 번들러 중에 가장 강력한 아이는 웹팩이고 웹팩을 이제 뭐 꺾으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파셀이라는 애가 나왔고 발음은 사실 아직 좀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걔가 만든 거예요. 제임스 카일 맞나? 그 페이스북에서 툴링 하던 애 있어요. 걔가 좀 입 걸출한 애 있잖아요. 걔가 거기 멤버들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랬구나. 이거라고 있었구나. 그래서 파설이라고 읽는 것 같기도 하고 파슬이라고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국식으로 좀 사람들이 일단 파셀 일단 많이 써야지 뭐. 그래서 가면은 파셀 사이트 가면은 파셀 JS 이제 뭐라고 돼 있는데 거기 가면은 되게 불꽃 튀게 빠르고 설정이 필요 없는 웹 어플리케이션 번들러라고 나오는데 네, 한글화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거 누가 번역했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한글화가 되게 잘 돼 있고 그냥 그거 보더라도 충분히 이제 뭐 어색함 없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불꽃 튀게 빠르고 설정이 필요 없고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번들러라는 건데 웹 어플리케이션 번들러인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래서 불꽃 튀게 빠른데 도대체 뭐가 왜 빠른 건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보면은 이제
사이트 가면은 자기네들이 워커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멀티코어일 경우에 CPU 멀티코어일 때 그 물리적인 코어의 개수만큼 워커를 만들어서 뭐 하겠죠, 돌리겠죠. 그래서 좀 빠르다는 거고. 그래서 워커팜.js 이제 소스 까보면은 속안에 피지컬 CPU 카운트 이제 얻어와서 그 개수만큼 이제 워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워커라는 애를 만들어서 그 애를 계속 돌리면서 뭐 필요할 때마다 번들링에 이제 넣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요 V8 컴파일 캐시라고 있어요. 요것도 V8 컴파일 캐시가 그 V8 새로 이거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어쨌든 얘가 하는 일은 요 V8 컴파일 캐시라는 모듈을 임포트해서 리콰이어만 하면은 그냥 요 V8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코드 캐싱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을 할 때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코드를 읽어다가 파싱해서 걔를 이제 코드를 돌릴 준비까지 하는, 그러니까 원래 지트 컴파일러를 돌리 직전까지 이제 하는 건데, 그거를 미리 파일로 떠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일을 어디다 떠놓는지 제가 진짜 한참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로컬 어딘가에 저장을 해놓는다는 건데, 그건 이제 스타트업 시간을 좀 빠르게 한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또 하나는 파일 시스템 캐시를 해요. 그러니까 번들링 할 애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젝트 폴더 안에 .캐시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계속 제이슨 파일 형태로 파일 하나하나를 이렇게 저장해놔요. 파일 시스템으로. 그래서 걔를 뭐 읽어다가 다시 이제 번들링 합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좀 더 빠르게 쓴다.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캐시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면서 그 안에 필요한 파일이 JS 파일이 여기 보시면은 그 코드 레벨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끄집어다 쓰고 뭐 이렇게 계속 얘를 합치고 또 합치고 얘를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빠르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고. 안 봐서 모르겠는데 약간 AST 이런 거. 네네, 그런 왜냐면 네. 아까 제임스 카일이 그걸 잘해서 얀이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안에 있는 그거를 똑같이 얀에 그러니까 그 걔가 제임스 카일이라는 애가 원래 페이스북 있을 때 그걸 개발하던 애고 AST를 되게 잘 다루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적어서. 아, 제임스 카일. 네. 아, 네. 그 플로우 타입에도 많은 플로우도 있고 바벨이랑 ES 넥스트. 바벨 ES 다 안에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뒤져본 바벨 맞나? 네, 맞아요. 뭐 이런 자료들 가보시면은 얀 뭐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에 네, 대한 맞아요. 시간을 좀 보여주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그 웹팩 애드보케이트 안에 있잖아요. 네. 마이킨이라고. 걔가 진짜 빠르냐고 그거. 그거 봤어요. 이 안에도 영향조. 이거 확실히 정말 제대로 된 평가한 거냐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임스가 아니고 제이미? 자비? 모르겠네. 제임스 카일. 이 지금 제임스가 아닌데? 그러네? 하여튼 제이미? 있어요. 제이미?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요 .캐시 안에다가 파일을 이제 저장했다 가져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ASD 뭐 이런 거 관련된 기술로 활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 V8 컴파일 캐시, 걔는 프로덕션 모드에서만 발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 모드로 계속 돌리면서 왜 이 파일이 어디에 도대체 저장이 되는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 프로덕션으로 빌드하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템프 디렉토리에 뭐 바 폴더 T에 뭐 엄청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가보면은 얘를 이제 뭐 블럭 형태로 데이터로 이제 딱 파일로 저장해놨다가 이제 뭐 다시 시작할 때는 얘를 긁어다가 금방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한 걸로. 이거 옛날에 네이티브 빌드 할 때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OBJ 파일. 네네. 캐시였잖아요. 이 프로덕션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여기에서? 파셜이. 그러니까 파셜은 두 가지가 있는데. 파셜은 어쨌든 번들링 하고 나서 끝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개발용 파셀로 띄우면은 그냥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번들러기 때문에 마치 웹팩 데브 서버 같은 게 돌아가는 거고. 데브 네. 서버 같은 와, 거 같아요. 그럼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역할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파설이?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개발용으로 이제 빠르게 릴로딩하고 뭐 이렇게 할 때 파셀 그걸로 개발 모드로 하는 거고. 네. 어쨌든 최종적으로 얘를 번들링된 파일을 떨궈야 되는 거잖아요. 걔는 이제 프로덕션 빌드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할 때만 요 V8 컴파일 캐시가 쓰인다. 헷갈렸어요. 언제 쓰이나 계속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장점으로 생각하는 설정이 필요 없는 이라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파셀 리액트를 만들려고 하면은 JS로 만들 때는 당연히 바벨을 써야겠죠. 근데 바벨을 깔 필요 없더라고. 대신에 이제 바벨에 들어가는 프리셋 같은 것만 깔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프리셋을 깔고서는 당연히 바벨에 대한 그건 바벨에 대한 설정이니까 바벨 RC 같은 건 있어야겠죠. 그것만 있고 JS, SS를 들고 가서 걔를 번들링에 사용하는 애로 바꿀 때는 바벨을 특별히 깔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추가적인 건데 하다 보니까 바벨 프리셋 리액트 예전에는 바벨 프리셋 리액트랑 바벨 프리셋 ENV 이렇게 두 개 넣고 썼는데 요즘에는 이거 하나 넣으면 되더라고요, 그죠? 네, 크레딧 베이블 바벨에서. 네, 크레딧 리액트 앱에서 이거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들어있더라고 필요하고. 어쨌든 그렇고 이제 TS를 쓰려면은 얼마 전까지는 TS가 번들링 하기 위해서는 TS를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플러그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네, 좀 바로 돼요? 지금은 그냥 돼요. 그래서 저도 타입스크립트는 깔아줘야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블로거가 이길 수가 없어. 아니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그쵸. 뭐냐면 그 툴 만드는 그 조직적 차원에서 ITS를 그냥 지원해 버리니까 MS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지원을 막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파셀 뒤에다 네, 그러니까 뭐 TS. 플러그인 뭐 이렇게 붙인 거를 깔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분명히 제가 지지난주만 해도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엊그제 조사할 때 보니까는 그냥 된다고 써있기도 하고 그냥 안 깔았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만 깔아주면 그냥 바로 돼요. 오히려 바벨 RC처럼 그냥 TS 컴피그만 TS 컴피그는 원래 타입스크립트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둘 다 뭐 잘 나오고요. 그래서 얘네는 이제 SS이라고 하는 애를 부르는데 이 SS이라는 게 그냥 하나의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 뭐 CSS 파일, 뭐 TS 파일 이런 애들 그냥 하나하나에 다 SS이라고 하는 거고 이 SS를 임포트해서 쓰는 건데 SS를 그 전에는 이제 웹팩은 사실 엔트리 포인트가 JS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엔트리 포인트를 HTML로 가져가는 거가 더 일반적이에요. JS는 아예 안 돼요? 돼요. 되는데 그냥 HTML 디폴트가 HTML. 네, 그냥 뭐 샘플 예제도 그렇고 그냥 HTML로 주로 이제 HTML을 진입점으로 해요. 대신에 이제 다른 페이지에 JS 번들을 넣어줄 때, 그러니까 이미 있는 페이지에 내 거 번들링한 거 하나만 떨구고 걔 넣어줄 때는 JS로 엔트리 하는데 어쨌든 웹팩은 이제 엔트리 포인트 잡고 그 엔트리 포인트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일 넣는다거나 뭐 이미지 같은 거 넣으면 거기서 인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네는 에셋별로 번들링 하더라고요. 그러면 HTML 파일 안에 JS가 여러 개 자바스크립트가 파일이 여러 개의 번들링 파일이 들어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개 안 했어. 소개가 끝날 때예요. 지금까지. 미숙한 진행. 오기 전에 팟캐스트 하나 듣고 왔는데. 연습 삼아요? 뭐 어떻게 하나? 시작을 어떻게 하나? 그냥 되게 간단한 리액트 시작하는 파일인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디스트라고 해서 최종 번들링된 파일이 index.html 이 안에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냥 저렇게 해버리네. 근데 이건 이제 그게 미니 파일이 안 된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번들된 애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소스에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돼 있고 이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원래는 여기에 이미지가 웹팩으로 할 경우 이미지 주소 넣으면 걔가 그냥 인라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쓸 거면 fs.read 파일 뭐 이렇게 해서 쓰라고 권장돼 있더라고요.
네. 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약간 제약이 있을 수 있겠네요. 방금 뭐 어떻게 돌아갔나요? 소스. 예를 들면 index.html에 뭐 예를 들어 그런 케이스들을 모던한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거의 없겠지만 index.js가 아니라 뭐 위에가 jQuery JS 네, 그렇죠. 한 케이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index.js랑 같이 번들링을 해주는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설정은 아마 없어요? 아니요 있죠. 예를 들어 익스터널 라이브러리들이 index.html에 있고 파셀이 index.html을 엔트리 포인트로 가져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뭔가 파셀이 알아서 HTML을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 자동으로 처리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약간 뭐 그런 것 같은데 궁금하네요. 벤더 보통 만들잖아요. 벤더. 웹팩에서 그럼 이제 웹팩은 벤더를 콤피그를 하잖아요. 근데 얘는 제로 콤피그를 하면 그럼 걔는 어떻게 해? 그렇죠. 그래서 제로 컴피그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까지가 딱 제로 컴피그인 거고 그래요? 이제 더 하려면 컴피그가 들어가야죠. 그게 제약사항이라고 하면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로 컨피그레이션은 버즈워드 건가? 그럼?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얘네도 마켓. 어드밴스드하게 지원하는 거는 뭐 파일 분할 또는 다이나믹 임포트.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웹팩 써 이래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가기 수고하는 시작하면- 바가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되게 상쾌해요. 약간 그러니까 플랫폼이라 부르는 거죠. 브라우저를 이제 생각 고려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브라우저 개인적으로 나는 웹팩 마음에 안 드는 게 그거를 고려 안 하고 음. 하는 건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아까 전에 보시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이 세 단어잖아요. 이 세 단어 맨 마지막에 보면 웹 어플리케이션 웹 만들고 딱 어플리케이션. 이걸 빼놓을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딱 웹용인 거죠. 네. 네. 그래서 프로덕션 빌드 옵션 잠깐만 보시면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어느 파일을 빌드해서 떨궈줄 건지 이거 뭐 쉽잖아요. 그리고 이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에서 퍼블릭 URL 어디 기준으로 할 건지 이거 이제 넣어주면 자동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 옵션이 미니파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면 미니파이 하지 마. 그리고 기본 옵션이 캐시예요. 캐시 안 할 거면 캐시하지 마. 뭐 이런 CLI 거. 옵션으로 그냥 다 네, 되게 명쾌해서 처리했네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니면 그냥 파쉘 index.html을 하면 파쉘 index.html은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파쉘 index.html을 npm 스타트에 넣어놓으면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하는 거죠. 개발 막 하고 당연히 이제 얘도 뭐 앵귤러도 얘로 맞춰서 하기도 하고 리액트도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은 당연히 리액트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리액트 사람들이 많이 이걸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 한 모듈 리플레이스먼트 이거는 이제 어떤 메이저 밴드에서 차용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하고 그 모던 웹 프레임워크는 다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그 세 가지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샘플로 나온 게 되게 간단하게 리액트, 프리액트 하나 더 있던데 뭐 그 정도예요. 뷰 뭐 이런 거. 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TS였나? 아무튼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또 웹팩이랑 이런저런 번들러, 뭐 빌드 툴, 테스트 툴 이렇게 됐는데 4.0 시리즈가 나왔어요. 알파는 아니고 이렇게 릴리즈 가서 보면 알파 4 정도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뭐 대충 크게 뭐가 됐나라고 이제 보면 0.0 체인지 로그를 좀 보면 뭐 포 지원 안 하고 노드 포 지원 안 하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시스템 좀 바뀌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 제일 큰 게 이제 임포트 쪽 처리예요. 그게 그 임포트 스펙이 나오면서 TS 쪽에서 나오면서 TC에서 좀 나오면서 기존의 그 노드 쪽 애들이랑 어떻게 하는데 이제 웹팩이나 이런 애들은 그냥 일단 자바스크립트, 이그마스크립트 쪽, ESM 쪽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JS 쪽은 이제 MJS 쪽 그 노드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MJS 쪽 쓰라고 임포트 쓸 거면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잘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임포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네임스페이스 리턴한다고 돼 있고요. 뭐
제가 뭐 에이바 같은 경우도 이제 TS 같은 경우는 막 그냥 임포트하면 네임스페이스에 디폴트 돼가지고 다시 넣어주는 이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요새 뭐 그래서 이제 웹팩 쪽에서도 e스포츠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런 약간 변종 같은 거 막 쓰기도 하고 이러면 이제 CJ에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써요 그냥. 왜냐면 그 아까처럼 요거 안 해놓은 애들 있으면 TS 쓸 때 계속 없다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또 엘리 아저씨가 좀 엑셀 아저씨가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트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유튜브 사이트에 링크를 다 걸어놓을 건데 이제 꼭 한번 보시고 이제 MJS 경우는 어떻게 하고 그냥 커먼 JS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일반 그 ESM 스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탠다드 SM 이런 거 써도 되고요. 그래서 에펙팀에서 썼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모듈 이거는 해결 안 되는 것 같아. 이제 뭐 좀 정리됐다 싶었더니 이제 또 기존의 자바스크립트 ESM 스펙이랑 그다음에 CJS 스펙이랑 충돌나서 어떻게 할 거냐. 브라우저에서 쓰는 경우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뭐잖아. npm에 있는 모듈을 브라우저에서도 그냥 쓰고 싶고 노드 쪽에서도 좀 잘 쓰고 싶고 한 건데 이제 노드에서 이제 MJS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또 ESM 측에서는 또 제대로 네임스페이스 리턴 안 하고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또 그래서 웹팩이 아마 이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마 내용들이 돼 있고요. 이렇게 또 발빠르게 이게 MS에서 달턴이 이제 스탠다드 ESM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쓰더라? 여기 보면 이렇게 쓰면 이제 알아서 좀 잘 되게 이런 것도 좀 있고 이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스탠다드 오르가나이제이션 이름이 STD예요. MS 옛날에 시원하면은 뭐 이런 거 STD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이제 그 웹 어셈블리 임포팅을 좀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제 웹 어셈블리 특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러스트 같은 걸 해서 그때 좀 그거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웹에서 갖다 쓰고 이런 게 조금 번거롭잖아요. 웹팩이 아마 그거를 좀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그 모질라에서 돈을 많이 받았잖아요. 펀딩을 받고 나서 그래서 그 영향인 거 같아요. 그거를 뭐 뒷얘기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걸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메인 4.0 메인 피처로 와즘 지원하는 게 그래서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하면서 와즘 개발하는 게 조금 좀 이렇게 편하게 되겠죠. 웹팩에서 뭔가 해주니까 번들링하고 컴파일하고 발음도 한번 정의해 주시죠. 와즘? 보니까 와즘이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와즘이라고 네. 들었어요 계속. 네. 네, 와즘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와즘 아니 이상한 것 같아. 좀 어색하긴 한데 네, 다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가 이제 뭐 4.0 나왔어요.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친 것 같아요. 골프를 왜 넣었나요? 그냥 나왔길래. 네.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엄청 많이 쓰죠. 번들링 안 네. 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빌드만 좀 하는 쪽에서 그렇죠. 메이크 파일 대신에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웹 어플리케이션 아니고 자바스크립트 번들링 해야 되는 아니 빌드를 돌려야 되는 상황. 빌드하는 때는 많이 쓰고 있어요. 여기 가장 큰 게 뭐 언더테이커 얘가 내부모드 들어왔는데 얘가 뭐냐면 페이스북 가면 에디 오사만이 공개 그 계정이 있어요. 골프4 뭐 바뀌었는지 얘기해 주는데 옛날에 개인적으로 조금 페이스북 중간에 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가? 이게 여기 이 사이트 가면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옛날에 요런 느낌의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태스크를 여러 개 했는데 얘를 태스크를 상승하고 태스크가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시퀀스하게 혹은 패러럴하게 막 클린이 2번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클린이 이쪽 게 먼저 되고 저쪽 게 먼저 되고 예를 들어서 스크립트 태스크 스타일스 태스크에서 다 클린을 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 그냥 실행시켜 버리면 좀 엉키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서드 파티 모드를 많이 썼었거든요. 저가 옛날에 유어맨팀 있을 때도 런 시퀀스 뭐 하여튼 패러럴 어쩌고저쩌고 플러그인을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4.0 되면서 언더테이커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디퍼시 체크해서
좀 이쁘게 되게 했어요. 그래서 걸프 패러럴, 뭐 걸프 시퀀스 이런 거 쓰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이거 다 정리되면 다음 데스크. 그래서 좀 쉽게 됐어요. 그 패러럴 또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걸프 쓰시는 분들은 뭐 그게 저 있어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저도 쓰긴 쓰는데 뭐 새로 그렇게 시도하고 있진 않아요. 나 시도를 안 해요.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뭘 새로운 거 나왔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진 않아서. 그리고 걸프로 쓰는 스크립트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사실. 해봐야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걸프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이제 뭐 10년 갈 줄 알았어요. 그런트 꺼져. 그런 소식도 궁금해지네요. 아니 거기는 나중에 이건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거는 이제 사이드 얘기인데 얘도 제로 컨피그레이션이에요. 얘는 이제 롤업 기반인데 이게 제가 왜 이걸 꼽았냐면은 얘가 데벨로퍼인데 누구냐면 제임스 밀러예요. 누구냐면 그 프로젝트 만드는데 이번에 얘가 구글 크롬 팀에 들어갔어요. 네, 그다음에 되게 상징성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몇 가지 툴들을 계속 만드는데 이게 상당히 조금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번들러, 얘도 제로 컨피그레이션인데 이제 롤업 기반이고요. 그 친구가 최근에 또 뭐 나노 그 리액트 쪽에 나노 네. 스테이트 머신이랑 몇 개. 얘도 마이크로를 추구하는 뭔가 약간 네. 철학을 갖게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이제 제일 얘를 왜 데리고 왔냐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프로젝트 옛날부터 웹 컴포넌트를 되게 지원을 잘했어요. 그 리액트는 자기네 철학 뭔가 정책이나 이런 거 안 맞다고, 그러니까 어트리뷰트 이렇게 상속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거든요. 프로포스나 이런 거 넘겨주는 방법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리액트는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서포트도 해주고, 이번에 또 뭐가 나왔냐면 프로젝트 커스텀 엘러먼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짜면 커스텀 엘러먼트가 돼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일반 리액트 클래스처럼 그냥 스탠다드를 지향하는 거. 그렇죠. 이제 나중에 그 번들링 되거나 뭐 하고 나면 아마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 혹은 이제 그런 걸 밀려고. 왜냐면 이제 프로젝트를 민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래시브 웹앱 할 때도 실제로 그 프로그래시브 웹앱 그 스코어를 따려면 개발할 때는 리액트 쓰고 나중에 패키징 할 때는 프로젝트를 썼었어요. 그 용량 차이가 너무 압도적이었고, 성능을 떠나가지고 그 퍼스트 페인트 렌더링 할 때 거기는 이제 일단 용량이 값이니까 일단 처음에 뭐 3G 환경에서 3K랑 뭐 몇십 K랑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왜 이렇게 밀어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뭐 들어갔더라고요. 약간 이런 변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웹앱 4는 뭐 사실 큰 변화는 모르겠고 뭐 정리하는 것 같고, 근데 아직 알파라서 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중에 정리되면 그때는 뭐 저희가 웹 어셈블리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좀 전반부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후반부 심화 심화는 아니고 이제 또 저희가 이제 방송을 1, 2부 정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데모나 이런 것들 위주로 브리프하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토픽을 좀 하나를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깊게 한번 다뤄보거나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준비된 게 없어가지고 기도 하고 준비된 게 없기도 하고, 작년에 이제 스테이트 오브 자바스크립트 내가 얼마나 잘못하지 않았나고 내가 걸은 길이 뭐지?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 살짝 설명드리면, 이제 되게 많은 개발자들한테 그 28,000명 정도 받았네요. 뭐지? 서베이. 네, 서베이 한글 생각이 안 나서.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네,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뭐 쓰고 있고 뭘 좋아하고 앞으로 뭐 쓸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좀 자유롭게 뭐 얘기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너무 복잡해졌어요. 프론트엔드 스택만으로도 혹은 자바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스택 자체만으로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것들 뭐 리덕스를 쓰냐 그래프QL 쓰냐 이런 것들이 이게 나와서 뭐 그래프는 살짝 넘어가고 프라이브부터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보면 뭐 얼마나 많은 라이브러리들 이런 것도 쓰냐는데 이건 뭐 넘어가고,
연봉 이런 거 안 돼? 연봉 있었어요. 아 여기구나. 좀 하면은 주는 게 나을까? 되게 특이했던 거는 어디에 속하세요? 아니, 마크 찍어주세요. 보면 이제 뭐 그게 아니라 프레이스냐, 뭐 아 이게 식스스냐, 뭐 아, TSS냐, 뭐 이런 거. 클로저 스크립트를 쓰는 사람이 연봉이 제일 높았어요. 아 그렇죠. 네, 되게 되게 특이했어요. 특이했어. 네. 이거 누가 써둔데? 있더라고요. 네. 타입스크립트 마크 뭐야 어디야? 어떻게 봐야 돼?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돼요? 20년 이상. 그러니까 아 저는 5에서 10년 여기네요. 여기. 비슷하네 플로우나 타입. 뭐 연차에 상관없이 그냥 연봉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연봉 따로 아, 있어도.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걸 보죠 이거. 셀러리. 여기가 클로저 스크립트가 그러게요. 높고 오, 이거 여 플로우가 낮잖아 넘어와 빨리 가. 플로우 얼마야? 진짜네? 진짜네. 타입스크립트가 왜 그렇지? 29,000이고 플로우가 이해할 수 82,000. 희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런가 봐. 높고 희소성으로 치면은 클로저 스크립트가 갑이죠. 값 아니에요 지금? 리즌 이거는 지금 페이스북 쪽에서 밀고 있는 거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너무 염두하지 마시죠. 이거 어차피 한국어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전혀 무관한. 이게 다 하면 되잖아요. 엘름을 쓰거나 리즌을 쓰면은 취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는 안 돼. 룸이 그렇군요. 네, 이런 것까지 표본 조사가 된다는 게 일단 믿을 수가 있나 신기하네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넘어가고 라이브를 몇 개 쓰나 뭐 이런 것들 얘기인 것 같고. 자 이제 방금 거기 뒤에? 이건가? 뒤에 방금 그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핫한 거. 핫한 게 두세 개 정도 앵글러냐 있는 리액트냐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여기서요?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압도적이죠. 이 색깔이 좀 헷갈리는 게 요 두 개가 이제 쌍이에요. 맞아요. 네. 진하면 계속 쓰겠다는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안 쓰겠다는 거고 그래도 이제 노란 게 안 진하면 써봤지만 나 들어가서 이제 써보고 싶다 쓸 거다. 네. 얘는 들어봤지만 써보고 싶다. 얘는 그러니까 들어봤지만 찐노랑 찐노랑 네, 그게 대비가 그렇게 되는 네. 거고 리액트가 일단 압도적인. 보면 리액트가 바닐라도 있네요. 와 바닐라도 꽤 아니 없어요. 이제 그 다음인 거 같아요. 노 프레임워크. 이거는 좀 설문이 이상하지 않나? 백본 아직 살아있어요. 아무튼 100번 살아있죠. 뷰가 꽤 높을 줄 알았더니. 풀리머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들어봤는데 쓰진 별로 의미가 없는 게 시장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 같아. 엠보도 만만치 않네. 근데 엠보도 15K. 엠보가 15K야. 앵글로도 근데 리액트가 되게 고무적인 게 부정적인 게 부정적인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뭐 이렇게 되면 뭐지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 줄 수도 있잖아요. 뭐 명언은 취업은 리액트죠. 취업은 리액트. 뷰도 괜찮은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이 그쵸.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리액트 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아까 얘기하는데 Vue.js를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아직 해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태. 저도 올해 그러니까 1월에 이제 조직 개편하고 나서 Vue.js 기반으로 개발된 팀으로 이제 옮겨서 정말요? 근데 어제부터 계속 Vue.js 코드를 보고 있는데 중국향이에요? 어떻게 갑작스럽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백엔드 개발자 주도 개발이 좀 강해서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Vue.js도 사실 올해는 사실 노란색 영역이 큰 걸로 봐서는 확실히 네 올해는 호감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맞아요. 쓰는 건 아닌데 그리고 그 뷰가 약간 여러 가지 옵션을 줘요. 그러니까 맞아요. SPA 형태도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서버 단에서 좀 흥미로워하는 이유는 이제 페이지 단위로 아니 페이지 단위로 이제 설계가 가능해서 그러니까 컴포넌트가 원페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얘는 뭐 어떤 애들은 뭐 J의 뭐 J퀄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일단 그런 게 있어요. 리액트 스타일과 대비되는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앵귤러에 가까운 스타일이고 그래서 앵귤러를 하기는 부담스럽지만 뷰만 다루는데 그런 템플릿을 기반으로 한 스타일로 제작을 하는 게 JSX 같은 스타일보다 훨씬 더 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앵귤러 1 때의 그런 네, 맞아요. 개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냥 많이 쓰는 게 장땡이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상황에서 굳이 내가- 리액트를 안 할 필요는 없어요. 상태에서. 똥을 싸더라도 비슷한 똥을 싸놔야 다음 사람이 편하게 지려밟고 갈 수 있죠.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웹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항상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면 그냥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잘 쓰는 사람 있고 자료 많고 자료 많고 진짜 뭐 QA부터 네. 그런 요새는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뭐 표현하긴 하는데 뭐 라이브러리 많고 뭐 이게 제 우리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뭐 Vue.js 암만 프레임워크 차원에서 뛰어나다고 해서 해도 만약에 내가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막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건 하느니 차라리 나는 내가 이제 이 프레임워크의 어떤 애드보케이트가 아닌 이상은 요거 써서 리액트 뭐 앵글러를 써서 거기 있는 컴포넌트 빨리빨리 써가지고 뭐 너무 성능이 안 좋으면 이제 좀뭐 네, 안 돼. 성능이 안 좋을 리가 없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으로 가시죠. 뭐 tools mention 다른 거구나. 프로젝트가 조금 위에 있네요. 이제 jQuery는 어덜스야. 이제 어덜이야.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미스릴도 있고 뭐 이런 거 인페르노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계속 보긴 하는데 스펠트 추 이런 것도 있네요. 얘도 4K예요. FRB의 펑셔널 리액티브 그렇습니다. 넘어가시죠. 이거 셀러 레인지 아까 본 건가? 네. 전 세계적으로 뭐 하고 있나라고 보는 것 같아요. 유나이트는 한국이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죠. 한국은 jQuery 아닌가? 라고 BR을 평균적으로는 이제 뭐 리액트인데 사실 뷰가 놀란 것 같긴 해요. 완전 후발주자인데 이 정도로 포지셔닝 한다는 자체가 노 프레임워크가 정말 대단하군요. 인디아는 앵글러가 특이하네. 오스트레일리아는 제가 이번에 개인적으로 베를린에 갔다 왔는데 리액트가 많아요. 리액트, 파이썬, 노드.js 그걸 풀스택 해가지고 에이전시가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아마 쓱 봐도 노 프레임워크 아니면 리액트네요. 노 프레임워크이면 근데 jQuery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노 프레임워크 그게 애매하죠. 아예 아무것도 안 쓰는 건 아닐 것 같고 차이나가 역시 자국바래요. 거의 비슷한 느낌까지 올라오는 차이나는. 그럼 이렇게 되면 다른 데서도 뷰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전체에서. 그렇게 되네요. 이제 요거는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아마 새로 추가된 건가? 작년에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기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나는 기본인가? 이런 생각 좀 듭니다.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안 써요. 안 쓰고 할 수 있는 규모도 있고. 네. 그렇게 복잡하게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나? 뭐 예를 들어서 막 쇼핑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되면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올해는 강세가 아무래도 뭔가요? 쓰시는 분이 모백스인가요? 근데 이렇게 뭐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 아직 많이 쓰고 있진 않고요. 이게 어쨌든 타입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되게 좋은 사례의 하나라서 모백스가 타입스크립트랑 궁합 맞춰서 쓰고 있는 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백스. 근데 왜 애플로랑 GraphQL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따로 된 거지? GraphQL이 구현체가 아니잖아. 구현체가 있어요? 구현체 얘 구현체가 얘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렇죠. 저는 네. 이게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아예? 그거 그래프QL 무슨 엔진이 있나? 이거 지금 스테이트 매니지먼트인데 자바스크립트면은 노드까지 커버하는 걸 다 한 건지는 모르겠네요. REST API 그러니까 REST API라고 되어 부터 스테이트 매니저까지 그런 것 같아요. 폭넓게 본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따로 빼긴 좀 애매하잖아. 그 다른 편 몇 개 없으니까.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GraphQL이 나는 이게 직접 구현체인가요? 얘가? 네이티브하게 쓰는 건가? 그러니까 상태 관리에 대한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태 관리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그냥 생각했던 바운더리보다 약간 더 포괄적인 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아폴로를 안 쓰고 어떻게 쓰면 다 GraphQL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얘가 스펙이지 구현체는 그러니까 페이스북 아래에 GraphQL을 알고 있는데 얘가 이제 여러 가지 구현체가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잘 몰라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 많이 쓰나? 모르겠네. 근데 외국은 GraphQL이야.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REST API는 무슨 죄를 진 것 마냥 지금 봤는데 그런 느낌 있어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했어. 뭐 내가 뭘 가져오려면 라운드 로빈을 뭐 내가 뭐 몇십 번 해야 됐어. 넌 나쁜 놈이야. 처음 태생부터 글렀어. 이제 GraphQL이야 한 방에 다 데이터를 맞아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셋을 다 갖고 있어. 뭐 이런 되게 그런 분위기더라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건 아닌데 이제 제가 글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왜 GraphQL 써야 되냐 뭐 이런 식의 글을 읽어보면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고생을 했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설명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런 것들을 GraphQL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준다. 자 봐라 한 방에 서버 세팅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쓰면 한 방에 딱 쇼핑몰 사이트 딱 거기다 이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넣으면 이제 뭐 좋아요 올라가면 좋아요 다다다다 차고 그렇지만 현실은 웹 API를 만들고 쓰고 있고. 어덜스가 뭐 있지? Vuex라는 것도 있네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다 넣은 것 같은데? 플럭스 미티온 왜 또 여기 나와? 딴 건가? 응. 아 있으면 나오는 미티어는 거구나. 올인원이니까 아마 가지고 있는 여기저기 그냥 다 탑재되어 있는 여기는. 여기가 있네. 네, 넘어갈까요? 연봉이 계속 나오는구나. 연봉 중요하죠. 아니 달러로 돼 있어서 좀 와닿지 않아요. 바로 백엔드 백엔드 누가 뭐를 이건 뭐 익스프레스가 계속 코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코어 얘기 많이 나오긴 하던데. 미티어는 뭐 다 있어. 미티어는 여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부정적인 게 좀 많냐. 익스프레스로 그렇고 코어는 많이 안 들어가네. 다른 애들이 안 들어봤다고 하는 게 좀 많네요. 하피도 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피 이게 두 개는 좀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난다. 안 들어봤다가 너무 많아. 13K. 일단 그냥 노드로 백엔드 하려면 그냥 익스프레스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단.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이트 솔루션을 자이트 어덜스 있나? 뭐지 이건? PHP, Node.js .NET, 자바, Next.js가 여기 들어가네요. 노드가 꽤 되게 높네. 서블리스트 이런 거. 그냥 생 API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거 같네요. SDK 정도가 고 파이어베이스가 또 따로 들어가 있는 거죠. 소케라이오도 있고. 그냥 백엔드 속에서 쓰는 뭐 언어들인데 이 PHP는 뭐지? 아 PHP 쓴다고? 네. 아 그렇구나. 그냥 자기가 자바스크립트 개발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백엔드는 PHP를 쓴다. 뭐 이거.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백엔드 자바스크립트 프론트엔드를 하면서 백엔드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익스프레스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바스크립트 노드를 써가지고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몇몇 사람들이 PHP를 쓰거나 .NET 쓰거나 몇몇은 아니고 그러네요. 자바가 왜 소문자지? 라라벨 라라벨 얘기 많이 라라벨은 PHP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거. 제가 너무 마이크로 얘랑 같이 취급받네. 마이크로랑 Next.js 여기 또 GraphQL이 있어요. 글쎄요. 테스팅은 뭐 제스트 많이 쓰죠. 제스트로 완전 넘어갔어. 저는 저 맞아요. 왜요? 아예 제스트 아무튼 스냅샷 최근에 스냅샷 기능이라던가 그런 것들 CLI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스트. 뭐 리액트랑 아직 아무튼 같이 쓰면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었어요. 아 리액트 쓰면 거의 뭐. 네. 네, 리액트 쓰면 거의 제스트. 저는 노드 개발할 때 에이바를 많이 쓰고 저는 모카랑 오카 요새 그거 되나? 이거 에이바 종류 그러니까 바벨 얘도 이제 바벨을 그냥 갖고 있어가지고 다 돼요. 그냥 최신 스펙 쓰면 되는데 오카가 되나? 그렇구나. 어차피 제스트는 또 자스민 포크라서 자스민 겹치긴 하네요.
에이바랑 엑소를 그렇죠, 거죠? 별 이유 없어요. 그냥 저희는 타입스크립트 막 저도 건너가 이거 조금 써보고 저거 써보고 이게 제일 맞네 그럼 거기서 스톱 하고 이제 그거 계속 뭐 누가 쓰고 있으면 그냥 따라 쓰는 거고.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로 모카 쓰다가 제스트로 변경했어요. 일렉트론 그 스튜디오. 그렇게 커버가 돼요? 일렉트론 API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차피 이거 유닛 테스트라서 그냥 그냥 외부에서 뭐라서. 그리고 그 서비스는 리액트라서 제스트 쓰고 있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스냅샷 이거 네. 그쵸. 그게 좀 네. 속도도 그러니까 속도라고 해야 되나? 네. 사실상 캐시 같은 거는 거지. 어덜스는 카르마 쓰고 좋아요. 앵글로 관련하는 애들은 좀 되게 다 뒤로 밀리는 거예요. 카이가 사이프레스라고 부르나요? 그것도 요즘 화두가 되고 있긴 하던데 되게 짠하다. 카르마가 저기 있어요. 저는 그래도 이게 그래프가 앵글로가 좀 많이 죽었어요. 네, 진짜 많이 죽었어요. 뭔 뭐지? 그래서 뭐 저도 아직 보진 않았는데 계속 키워드는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이프레스. 이름 좋네. 뭔가 잘 동작할 것 같아. 뭐지? 이거 자동으로 하는 건가? 근데 실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되는 형태더라고요. 이거 데이터까지 다. 이거 뭐야? 우와. 뭔가 동영상 자체는 혹해 보이네. 이게 뭐야? 근데 이게 E2E예요? 네 맞아요. 그것까지 커버하고 E2E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데이터 하잖아. 먹어도 되는 거 같고. 프론트엔드나 다른 목적으로. E2네. 엔드-투-엔드 테스트. 좋다. 계속 막 아티클 보다 보니까 이게 가장 많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E2랑 먹은 것 같아서. 퍼페티어는 안 들어가요. 퍼페티어 약간 좀 너무 노후한가? 플랫폼 쪽. 나중에 퍼페티어를 또 다룰 거예요, 제가. 네. 관심 있는 분야라서. 올해가 기대됩니다. 네. 익스텐션 테스트 할 때 좀. 크롬 익스텐션이요? 네, 그것까지 이제 백그라운드 스크립트까지 테스트가 돼가지고. 저 이번에 크롬 서비스 제가 갔다 왔는데 그때 만든 애들이 데모 써봤냐고. 안 써봤다 미안하다. 그렇게 해주고. 베리파이드면 써봤어 이러길래 아니 미안 안 써봤어. 괜찮아. 연봉은 이게 연봉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테스트랑 연봉 CSS 넘어가겠습니다. CSS in JS 이게 좀 사스는 여전히 제가 지금까지 본 그래프 중에서는 플레인 CS 빼고는 되게 좋네요. 부트스트랩도 역시 부트스트랩 안 쓰겠다가 조금 있군요. 사실 근데 저는 요새 제일 많이 접한 게 CSS in JS 쪽이라서 혹시 사스 스타일러스 JS인지 그런 것 중에서 뭘 쓰냐 이제 고르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CSS 그냥 이게 CSS인 JS는 그렇게 따로 이렇게 조금 다르구나. 메토리얼 UI가 불만. 호스트가 아직은 주류가 안 되네요. 사스 네스 파운데이션은 좀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어요. 파운데이션. 저는 그냥 UI 프레임워크잖아요. 그렇군. 부츠. 저희가 아무래도 CSS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개발 CSS보다는 그냥 바로 직접 쓰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그렇습니다. 빌드 툴 한번 볼까요? 짜잔. 그런 장난 아닌데? 안 쓰겠다고 하군요. 걸프 에펙 npm. 브라질 파리는 너무 느려가지고 그런지 부정적인 게 좀 많네요, 확실히. 골프는 이 정도면 그냥 한 거 같고. 네. 웹팩. 괜찮아요. 웹팩 부정적인 게 거의 없어요. 웹팩 사실 거의 표준인 것 같아요. 정말. 당분간은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잖아요. 어떻게 당분간은 정말 파셀이 잘 만들어가지고 또 뭔가 한방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들었는데 백엔드에서도 웹팩 적용해서 쓰는 게 훨씬 더 그래요? 빠르다고.
왜냐면 그 모듈을 이렇게 로딩하는 게 속도가 그냥 웹팩에서 해주는 게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번들링 해주는 게 더 낫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파일을 리졸브 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웹팩으로 다 이미 번들링된 애를 쓰는 게 더 속도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벤치마킹 한 자료도 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게다가 미니파일 뭐 이런 거 다 처리하면 더 좋고 뭐 어쨌든 네. 골프가 있는데 골프가 4.0 나오고 저는 npm 파요. 저도 NPM. 그냥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오민이랑 오픈소스 하면서 이런 거 계속 다뤘잖아요. 근데 이게 그 교체 비용이랑 학습 비용이 너무 커요.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틀 엄청 많이 썼단 말이에요. 공부를 막 하고 실제 내부 구조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아무 지금에 와서는 근데 이게 뭐 10년, 20년 지난 게 아니라 불과 한 1, 2년, 3, 4년 만에 정말 쓰레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쓸모없는 그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돼버리니까 새로 나와도 아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제로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피로도라는 게 될 수 있으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되게 그냥 형태로만 쭉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또 그런 개발 철학까지는 아니고 패턴이 좀 자바스크립트도 마이크로하게 가는 케이스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웹팩이나 뭐 골프나 이런 걸로 한꺼번에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그냥 npm에서 그 마이크로 모듈들, 컴포넌트들만 막 핸들링하다 보니까 npm이 아무래도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이트 좋아요. 마이크로 써보면 나는 정말 아 이건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맞아요. 그건 좀 있어요. 그런 생각 들긴 뭐 하더라고요. API 하나마다 하나씩 만들어. 또 말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빌드 툴 다른 거뭐 와, 야니 여기 있는 게 난 더 신기해. 왜 글쎄요.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npm 없어요 npm? 안 보이는데 npm. 이거 그냥 어덜이에요 어덜. npm 아까 1등이었고 1등이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네. 저는 얀은 안 쓰고 있어요 아직도. 또 폴리머 할 거 아니면 굳이. 제가 얀을 그걸로 느꼈어요. 얀을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얀을 잘 써봐야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다시 npm을 왔거든요. 저도 npm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얀을 막 공부를 하다가 npm이 또 잘 만드니까 그냥 뭐 npm 쓰지 뭐. 이게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얀이 나왔기 때문에 npm이 더 잘 만들어진 거라고도 보거든요. 확실한 건 아닌데 오피셜은 아닌데 이게 얀 처음에 나온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되게 타당하게. 네, 페이스북이랑 구글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페이스북 문제는 아까 말했던 걔네는 이제 대규모 개발했을 때 그때 그 자바스크립트 에어 쇼에 보면 그 만드는 세바스찬이나 이런 애들이 나 설명을 해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쪽이 사실 컸어요. 번들도 크고 근데 막 스냅샷이 변경되고 그러니까 그때 쉐링크 써도 이제 그 막 오더 변경되고 막 이러니까 걔네 입장에서는 그게 다 커밋이잖아요. 변경하면 되니까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구글 입장에서는 그 폴리머 아워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플랫하게 디펜던시가 되냐 아니면 이제 그 플랫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버전을 유지하냐. 그게 보호가 원래 이제 그 한 버전밖에 못 써요. 그게 그러니까 뭐 jQuery 1.0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 처리하기 위해서 나온 거. 둘이 계속 처음에 구글 그다음에 페이스북이 이제 합작해서 나온 거였어요. 빠르기도 하고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캐시 이런 쪽은 아마 얀이 아까 말했던 그런 지금도 더 빨라요. 캐시 빠르긴 솔루션 쪽은 사실. 아마 얀이 더 네. 빠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정확한 기억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잘못되면 뭐. 제가 알기로는 그 한국에서는 더 빠르다는 한국에서는요? 네, 왜냐면은 그 어쨌든 그 있는 레포지터리가 있는 곳에랑 관련이 있다 보니까 네, 좀 한국에 CDN이 있나? 모르겠네. 얀이 좀 더 그런 느낌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그냥 딱 해봤을 때는 그랬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그냥 약간 기호에 따라 쓰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나는 그냥 얀이 좋은 것 같아, 뭐 npm 좋은 것 같아, 그냥 이래서 쓰는 거지 둘 다 뭐. 그런가? 브로콜리는 아직도 살아있네요. 그래서 이제 얀 락 파일 생기는 거랑 npm 락 그 락 파일 두 개 다 있으니까 짜증나가지고 저는 설정 파일이 너무 많죠. 모바일 쪽 봐야 될까?
뭐 얘기하는 리액트 네이티브, 뭐 네이티브 아. 스크립트 뭐 이런 거 나오고. 일렉트론 일렉트론 쪽에는- 여기서 제가 많이 화가 났었어요. 왜요? 여기 아니잖아요. 음, 모바일 아니잖아요. 절대 아닌데. 근데 사실 데스크탑으로 하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거의. 갑자기 신뢰도 확 떨어져. 네이티브라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이티브였잖아. 네이티브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뭐 여기 있는데 네이티브가 있네. 아이오닉이 이제 앵글로 한 거죠. 네. 아 이게 뭐 저쪽은 아예 빠져요. 아, 얘가 정말 쓰레기 오브 쓰레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느리고 개발도 엉망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런 오픈소스 문제가 이제 버전업하면 그 하위 완성 문제가 좀 네. 많이 발생하잖아요. 아우 얘네는 뭐 얘, 해주고 얘 어차피 근데 아이오닉이랑 합작 아니에요? 꿍짝꿍짝 아니에요? 폰개별? 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코드바랑 아이오닉이랑 같이 깔아야 되잖아. 아이오닉 할 때. 아이오닉은 웹앱이잖아요. 제가 잘못 아는 건가? 아니에요. 헷갈리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럼 같이 묶지 않았을까? 얘는 앵글러 써서 네이티브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앵귤러 써서 네. 웹앱 개발하는 거고 앵귤러 써서 네이티브 개발하려면 네이티브 스크립트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 제가 해보진 않았어요. 보면 헷갈리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더라도 뭐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할 테니까. 사이트가 안 뜨네. 사이트가 안 떠서 넘어가는. 제 기억에는 아이오닉이 웹앱으로 앵귤러로 웹앱을 만드는 건데 네. 이제 그게 성능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크립트에서 앵귤러를 많이 지원하죠. 그래서 네이티브 스크립트가 마치 리액트 네이티브의 대응작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갭이 되게 크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100% 믿지 마시고. 리액트 네이티브는 네이티브죠. 그죠? 일렉트론 이 네이티브 앱스는 뭐죠 이게? 그냥 스위프트 뭐 이런 걸 개발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냥 모바일. iOS나 이런 거. 네, 안드로이드 뭐 코틀린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제 후원부가 하니까 다들 지친 것 같아요. 웅얼웅얼 거리기 시작. 이방만 뚫고 아님 말고 막 이렇게. PWA가 여기 되네. 윅스, MWJS, 중부 난방이네. 그냥 다 들어있어. 다 들었네. 구글에서 이번에 한 게 이제 플러터 새로 나왔는데 좀 참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얘가 근데 제 그냥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관련해서 디바이스가 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드로이드 말고 이 플러터가 네. 크롬에 있는 렌더링 엔진, 2D 엔진을 싹 섞어가지고 네. 약간 인베디드 좀 비슷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좀 로우 디바이스에서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뭐 문제는 다트라는 거. 진짜 세스가 아직도 다트하고 있네. 버리지를 않는군요. 예, 걔는 정말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깊게 파본 적이 만약에 없어가지고 프리액트, 프리액트 뭐라고 어떻게 있죠? 어떤 거? 프리액트. 디벨로프 그 예, 프로젝트. 프로젝트 만든 친구가 이쪽으로 쪼이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에코시스템을 거기서 발전시켜봐. 근데 코드 자체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게 정말 리눅스 냄새 나더라고. 그때 가서 봤더니 그때 서밋에 가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시간 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셀러리 볼까요? 일렉트론 별로 안 되나요? 그냥 뭐 고만고만하네요 다들. 어우 일렉트론 하면 안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네이티브 자체가 다 여기 다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 성능이 같네요. 왜 그러지? 쉬워서 그렇지. 아까 리준 10만 원 아니었어요? 쉽나 이게? 왜 그러지? 리액트 네이티브야? 네. 잠깐 이게 에버리지가 74,000이구나. 평균이. 요 때가 있네요. 갭이 되게 크네요. 평균이 74,000이구나. 잘못 봤네 지금까지. 많이 플랫폼에 상관없이 그냥 잘하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20% 항상 20% 정도 평균으로 칠 수가 없어요. 20% 정도 이상은 잘 받고 나머지는 이제 좀 주니어 뭐 초짜 학생 알바 이거 뭐야 워크 프리는 뭐야? 인턴 공짜로 일한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I work for 학생분인데 예. 워더 2를 마지막으로 보고 네. 워더 2는 그냥 그러네요. 얀 NPM. 연이가 아우어가 아직 레거시. 자기 스스로 죽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바보가 있네요. 라이벌이 그냥 보통 로다치 엄청 맛있어요. 로데스 여전히 좋더라고요. 제이커리 쓰고 라운드. 아까 RxJS 나왔나요? 여기 RxJS 이야기가 별로 없었네요. 그러게 못 보고 에디터는 VS VS 코드 코드 좀 대단합니다. 아니 저희 회사 지금 요새 VS 코드 사람이 빠져가지고 다들. 대부분 써봤지만 VS 코드가 가요. 빔은 여전합니다. 노트패드? 이게 뭐지? 하루패드는 왜 없죠?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쓸데없는 드립. 지금 말씀하신 분이 개발자라서 하루패드 아버지라서 아쉬운 마음에 빔은 많이 쓰네요. 빔 좋죠. 코 린터는 ES 린트가 아무래도 많이 쓰고 요새 여기도 좀 막 말이 많아서 저는 프리티어 좋은 것 같아요. 최고입니다 진짜. 저도 요새 살짝 프리티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냥 뭐 그러니까 혼자 쓰는 건 모르겠는데 이제 그냥 오픈 소스라든지 그냥 팀 차원에서 할 때는 막 고민 안 해도 되고 협업할 때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예, 방지할 수 있고 내 맘대로 썼다가 고민 안 하고 그냥 고민 안 하고. 나중에 컴퓨터 할 때. 저는 요새 그런 거 많이 프리티가 깃훅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커밋하기 전에 네, 그거요. 그냥 다 해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 전에 이제 커밋하기 전에 그때 후킹 스크립트 같은 거 넣어가지고 프리티어를 거친다든지 아니면 린트를 먼저 하고 ES 린트가 뭐 ASD 보편적으로 쓰게 되고 나서는 뭐 거의 ASD 쓴 솔루션들이 다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프리티어가 또 기대되는 게 지금 뭐 그 자바스크립트 ES 코드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딴 것도 자바 다 코드, 스위프트 코드, 뭐 네, 맞아요. 코틀린 코드 뭐 이런 것까지 전부 케어가 가능한 수준까지 지금 도달해가지고 앞으로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VS 코드에다 플러그인 깔고 저장하면 되게 했더니 다른 아무 코드나 여러 가지 저장만 하면 그쵸,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다 바꿔놔가지고 한 번에 다 그거 해줘야 돼요. 그럼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딴 얘기인데 오픈소스 할 때 좀 제일 화가 나는 게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에디터 설정에 따라 가지고 저장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막 탭을 막 스페이스로 바꿔버리니까 그 디프 때리고 막 실제 변경된 거보다 실제 없는 거 막 다 해놓고서는 막 그냥 리뷰해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든 떠나가지고 스탠다드 JS가 좀 밀리네요. TS 린트, 저희는 TS 린트니까. 아 그래요? 그러네요. 어차피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 다른 거요? TS 린트가 ES 린트를 같은 거 아니에요? 예. 확장한 거 같은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 파퓰러 피처스 보면 뭐 많이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개의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는데 코드 스플리팅까지 넣으면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좀 사람들이 익숙한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뭐여서 왜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옵티미스틱 업데이트는 한번 정도. 이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지? 서버에 안 갔다 오고 이제 일단 반영하고 뭐 이런 테크닉들 있잖아. 그런 한 모듈 로딩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개발용이고 거의 뭐 잘 쓰고 있는 거고 이게 타임 트래블 디버깅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 같은 걸로 이제 비주얼 디버깅 할 때 이제 앞뒤로 갔을 때 이제 재현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뒤로 했다가 다시 앞으로 디버깅 해주죠. 리얼타임 오퍼레이션은 뭐 이건 웹소켓 뭐 이런 거 소켓 JS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고 데드코드 엘리메이션 이것도 다 프로그래시브 쪽에서 프로그래시브 인핸스먼트 이게 두 개 다 그 PW 하면서 그러니까 용량 이슈 지금 저희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글로벌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 네트워크 이머징 국가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안 좋거든요. 얘들은
거기서 데드 코드 엘리미네이션, 서버 사이드 렌더링, 뭐 옵티미스틱 업데이트, 코드 스플릿 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되게 중요한. 최선의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프로세스 인핸스먼트, 뭐 서비스 워크 다 서비스 그게 다 뭐 이제 PW 피처에 들어가는 거라서 우리는 i6를 고민해야죠. 아직도 인터넷은 잘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제가 이제 그거를 약간 한국에서는 어드보케이트 하는 입장에서는 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이게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걸 설명할 때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뭐 이게 얼마나 그런 거잖아요. 되게 부자가 있는데 너 가난을 겪어봤어? 뭐 이러면 형 내가 부자인데 뭘 그런 걸 경험해야 돼?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있잖아요. 굳이 내가 그걸 알아야 되나? 내가 뭐 글로벌 서비스 나가면 이제 그때야 뭐 그때는 고민하면 되겠죠. 국내 서비스 대상으로는 뭐 내 차가 지금 잘 나가는데 네가 똥차 기분 알아? 그러면 그런 거고 자바스크립트가 올바른 방향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어이쿠. 긍정적인 사람들. 여기 쓴 사람들이 다 자바스크립트 엔지니어인데 여기다 대고 네, 내 인생이 부정적이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자바스크립트 그 앱이 어그리가 복잡하냐? 굉장히 매우 극찬성인데. 다들 피로감을 느끼죠. 인조이 보고 볼까요? 사람들 좋아하네요. 네. 저도 좋아요. 네? 메인 랭귀지냐? 47%나 돼. 그때 웹 개발자 대상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들이 대상을 했는데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만 했을 거니까. 이 지금 설문이 너무 기냐? 저희 어그리. 이거 저희 어그리 했던 거 같아요. 맞아, 좀 긴 편이. 이 설문 했던 거 같은데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스테이트 오브 JSON에서 그냥 전문적인 리뷰보다는 그냥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코멘트하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에서 뭐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나 혹은 또 이제 뭐 관심 가지신 분들 혹은 또 이제 이런 것들 있는지 몰랐던 분들은 한번 사이트 와서 한번 천천히 보시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혹은 잘하고 있는지 거기 뭐 주주라서 뭐 주주가 되면 좋고 아니면 나쁘고 뭐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 생각도 좀 읽을 수 있고 특히나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쪽 세상이 너무 그런 다양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서로 한번 보시고 존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존중. 나는 이거 쓰니까 너는 쓰레기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넌 도대체 그런 걸 왜 쓰는 거야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래서 아니면 뭐 내게 최고야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좋지만 이제 다른 사람 의견도 좀 받아들이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마치도록 할 텐데 제가 이제 뭐 대단히 많이 하거나 이제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설픈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좋게 봐주시면 좋고요. 어떠셨는지 저희가 맨 처음에 자기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쟤네가 누군지 왜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있는지를 이제 잘 모르겠을 것 같아서 끝에 좀 얘기를 하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누구,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일단 누구. 이제 지금 얘기하는 저는 보통 AK 이제 지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군데 이제 오거나이제이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버스킹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좋은 정보들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다른 멤버 여기 마크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주로 마크라고 얘기하면서 활동하고요. 스튜디오 시드에서 근무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지니어고 지금 타입스크립트로 MVP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드버스킹 오프라인 워크숍을 주로 많이 진행하려고 하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우려고 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제가 배운 거 같이 공유하고 같이 조금 더 공부해서 더 이제 업계에서 더 이제 능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뭐 알아두는 사람이 근데 MVP라고 그러면 이제 아는 사람은 아시는데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커뮤니티 활동이나 뭐 기술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이렇게 많이 설파하고 다니는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약팔이. 이빨 까는 남잡이.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뭐 사실상 TS에 대해서 가장 한국에서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기술 공부하고 관심도 있어요. 있고. 네. 성부자죠, 성부자. 지금 끼어드신 분은 네. 리오라고 저희 이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네, 지금 저는 네 리오이고요. 뭐 하루패드가 늘 수식어로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이고요. 네, 저도 자바스크립트에 관심 있고 지미와 마크랑은 이제 서울 JS 같이 오거나이저 하면서 네, 더 돈독해졌고 네, 이번에 뭐 잘 내용은 모르고 왔지만 어쨌든 첫 번째 게스트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늘 참여하게 됐고 계속 하는 건 어때요? 개인적으로 매주 이제 게스트를 코드 버스킹 또 잘 됐으면 좋겠고 네 코드 버스킹? 네, 이건 맞아요. 일단 코드 버스킹에서 네, 나가는 내용이죠. 네, 오랫동안 좋은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테크라든가 아티클이라든가 다양한 기술들이 여기에서 네, 시작되고 또 많이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게 소개를 처음 했어야지 활달하게 얘기했을 텐데. 다음에 좀 맞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